지난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억 원가량의 미국 국채를 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을 방어해야 하는 경제부총리가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서 투자를 한 셈인데 최 부총리는 2년 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매입한 1억 7천만 원 상당의 미국채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후보자가 이 상품으로 돈을 벌려면 환율도 올라가야 되고 금리 격차도 높아져야 되는 우리 경제가 나빠질수록 이득이 나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부적절했다면 제가 그렇게 그 비판을 수용하겠습니다. 당시 해당 상품을 실제로 팔았는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미국채를 사들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최 부총리가 개엄 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해놓고 뒤에선 미국 국채를 사들이며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했다고 비판하며 매수 시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 측은 미국채 구입이 공직자 윤리법 등에 어긋나는 게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차관님도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네,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랄지 최종적으로는 그걸 담당하는 권익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저희가 새롭게 달러를 매입을 해서 국채를 샀으면은 혹시라도 이해 충돌에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기존에 사임 때 가지고 계셨던 달러를 가지고 국채를 사신 거는 별도의 일부 언론에서 비판하시는 달러 절하에 배팅을 했다 그런 거랑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질문 취지는요 간단합니다.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된다라고 차관님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아니 그렇죠. 당연히 법적에 저희가 경제를 책임지는 부처니까 법적인 문제 아니더라도 이 문제가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윤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윤리라기보다는 이제 그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법적인 문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의원님 지적하시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담당하는 권익위에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먼저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경제부총리는 일상적으로 경제 전망이나 국제 경제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를 보고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차관님 먼저 답을 해주셨는데 조사하기 전에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좀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의뢰도 좀 고려를 하실 수 있다는 거네요. 조사라기보다 조사일지 뭘지 한번 형식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이제 우리나라 국채도 상당 부분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의원님 지적하신 바에 따르면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건 미국 국채가 지금 오히려 매입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 기재위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미국 달러와의 경우에 혹시라도 미국 달러와 절하에 배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달러를 갖고 계시는 게 낫지. 미국 국채를 사면 오히려 달러 미국 금리와 금리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약간 배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최상목 부총리 지금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런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한번 논의해보도록 좋습니다. 자, 저는 미국 국채 문제 관련해서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투자한 미국 국채 표면 금리가 낮은 소위 저쿠폰 채권이죠. 제가 자세한 거는 제가 언론 통해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자, 지난해 저쿠폰 채권이 고액 자산가들한테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쿠폰 채권의 이자 수입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본이득, 매매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채권 매매 차익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입하려다가 작년에 폐지가 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만일에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다 그러면 채권 매매 차익 과세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상목 부총리는 작년 중순에 미국 국채
뭐 매입했다고 일단 언론을 통해서 예. 알려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최상목 부총리 금융투자소득세 이 도입에 폐지에 도입하면 안 된다고 폐지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때 기재위에서 저희가 계속 예, 뭐 검토 뭐 폐지, 제가 예. 거기서 비판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럼 결과적으로 최상목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에 아주 길을 쓰고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밝히고 선두에 서셔서 금투세 폐지가 됐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갖다가 원래 내야 되는데 안 내게 됐습니다. 이득을 보게 된 거 맞죠? 뭐 의원님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렇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직자들은 사실상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부분에 투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고위공직자는 예금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좀 무리한 부분 아닐까요? 자, 조사를 갖다가 하신다고 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전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묻는 질문, 금융투자소득세 작년에 최상목 부총리 폐지해야 된다고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를 하셨고 그 결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되었고 원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게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됐다면 최상목 총리가 매입한 미국 국채 관련한 매매 차익이 생기면 과세가 될 수 있었는데 과세가 안 된 건 사실이죠? 뭐 그렇게 좀 뭐 질의를 하시면 그 부분은 있지만 전체 가지고 계신 유동자산 중에 한 20% 정도가 미국 국채이고 나머지는 예금과 한국 국채입니다. 제가 묻는 답에 뭐 이렇게 약간 답변을 이렇게 빙빙 돌리고 그러니까 계시는데 전체 모든- 세금을 갖다가 내야 될 뻔했는데 예.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바람에 채권 매매 차익이 생기더라도 세금 안 내게 된 거는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맞죠? 예. 됐습니다. 우리 국무는 경제사령탑이라고 하는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 국채 매입을 해서 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참 많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재임 중에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은 여러모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는 정작 해야 할 일은 또 하지 않았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오늘 출석을 하시지 않으셔서요. 제가 처장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우리나라의 환율, 외환보유고, 대미 금융정책 등을 총괄하는 고위 정책 결정자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 투자 현황을 보면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에는 없었습니다. 경제수석 비서관 당시인데요. 그러다가 그해 말에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때 1억 7천만 원 정도의 미국 국채를 부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문제가 되어서 부적절하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도 약속을 하고 24년도 정기재산 변동 신고 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것은 이 자체 신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올해 또 3월 정기재산 변동 신고에서 1억 9,700여만 원, 그러니까 한 2억 원 정도 매입한 걸로 보이는데요. 처장님께서는 그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알고 계신가요? 네. 네.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공수처의 좀 수사 대상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에 이제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부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팔고 다시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충분히 하고 다시 매입을 한 것. 이것은 충분히 고의적이고 매우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 이것을 국민을 다시 기만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제가 하는 자료를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평균 해외 증권 투자 금액이 한 1,4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2억 원이라는 것은 매우 큰 금액인데요. 이 금액을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미국 국채에 30만기 미국 국채에 다 투자를 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투자를 그것도 ETF가 아니라 직접 투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환율, 외환보유고, 대미 금융정책 등을 총괄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환율이 어땠습니까? 우리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율이 급등하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많았고, 작년 같은 경우 이게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이 미국 국채는 사실 어쨌든 환율이 급등하면서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라고 해서 다시 팔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샀습니다. 그것도 환율이 굉장히 어려울 때, 그래서 이것은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드렸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 그리고 외환시장의 개입 계획, 그리고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 이런 것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또 접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임은 물론이고요. 물론 사실관계를 다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고위공직자 범죄 또 수사 대상은 또 제한되어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촉하는 부분이 있는지, 만일 저촉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수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청렴성 그냥 고위공직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분이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고, 문제는 국익과 사익이 정확하게 상반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당연히 팔았으면 다시 사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겠지요. 그죠? 이것은 매우 노골적인 행위입니다. 저는 이것은 그냥 다른 고위공직자가 미국 국채를 매입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샀다라는 것은 매우 고의적이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뻔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어도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윤리법은 이거 실제로 이익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맞다면 응당 수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헌법재판소 8분의 재판관님들이 세워주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회복, 그 못지않게 권한을 혹은 사법적 판단을 집행하는 기구이지, 행정부 스스로 사법적 판단을 하라는 기구가 아닙니다. 대법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란 대한민국의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법기관의 판단조차도 행정부가 스스로 사법심사를 한다거니, 상의를 한다거니, 혹은 시간을 재어본다느니, 여야 합의를 운운한다거니, 바로 이러한 소행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12.3 내란행위라는 정말 꿈도 꿔서는 안 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을 가져온
원인입니다. 제 뒤에 계시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우리 국회의원들 대표해서 마은혁 재판관 등의 헌법재판관 3분을 임명하지 않는 사태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명백히 국회목 3사람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실질적으로 국회가 갖고 있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인 최상목 대행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대행으로서 임명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무려 80일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12.3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의 비상입법기구라는 얼토당토한 지도 않은 그러한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예비비 지출 지원이라는 윤석열 내란 수계로부터 지시받은 문건을 기획 차관보에게 넘겨주는 내란 행위에 가담 의혹이 큽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믿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환율을 방어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누구보다도 지켜야 할 경제부총리가 스스로 인사청문회 때 장기 미국 국채를 팔겠다라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6, 7개월 만에 매도 후 다시 매수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의심되는 배임 행위의 의혹이 매우 큰 소행을 저질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국회의장님, 이 사안을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들이 다시 시작될 수사기관의 수사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해서 최상목 부총리의 당시 권한대행에 위법한 사태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산 공개 내역 다뤘는데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작년에 미국 30년 만기 국채 2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미국 국채. 미국 국채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네. 노동부 장관도 아니고 경제부총리인데 미국 국채에 네. 미국 국채를 이제 산다는 얘기는 한화를 달러로 바꿔서 네. 미국 국채 30년짜리를 산 거고 아마도 미국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마 이런 네. 기대로 2억을 투자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왔잖아요. 1,47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1,500원 뚫냐 마냐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이제 경제부총리 특히 이제 경제를 총괄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수장이 한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서 그 달러로 국채 투자를 했다. 근데 작년에 언제 이걸 했는지는 안 나왔거든요. 어느 시점에 했는지는 민주당이 명확한 시점 공개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혹시 계엄 후에 산 거 아닌가? 설마. 설마가 사람 많이 잡았으니까요. 네. 지금 쉽게 말해서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국민 경제가 어려워지면 최상목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네. 그야말로 모랄 해저드인 거예요. 도덕적 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카카오 주식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카카오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카카오 주식을 갖다 판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누가 카카오 주식을 보유하겠습니까? 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더해요. 솔직히 그렇지. 왜냐면요 이거는 CEO가 내 주식하라 내 회사 주식이 하락할 거에다가 베팅을 건 거예요. 풋옵션을 산 거라고요. 풋옵션 사놓고 야 떨어뜨려야지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저 이거 진짜 위선적인 행위고요. 이게 금액이 얼마든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거예요. 근데 잘못을 또 두 번 한 거예요. 2024년 국회 인사청문회 때 네. 경제수석 시절에 이거 사가지고 문제가 이미 됐어요. 그 한 1억 7천. 네, 그냥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사?
뭐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법을 안 지키지.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게 법을 안 지킨 건 아닌데 네. 적절한 건 아니죠. 적절한 건 아니죠. 예. 아니, 저는 배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회 직권간접법에 위반된 거 우리나라 아니에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우리나라 환 가치가 떨어지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요. 나라 망하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배임이죠. 나라를 지금 경영해야 될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런 거 할 시간이 있었나? 그러게요. 엄청 경제 우리 얼마 전에도 인버스 아시죠? 우리나라 주가 지수 떨어지면 돈 예, 버는 거. 예. 그것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았습니까? 일반인들도 사실. 아니 이게 뭐 일반인 차원에서라면 뭐 개인의 행복과 자산 증식을 위해서 뭐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경제부총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이번 네. 그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냐면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불법 아니잖아 이러는 거예요. 불법 아니면 됩니까? 아니 이걸 미국에서 예를 들어 파월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자신이 금리나 이런 거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콜옵션, 풋옵션 사놓고 했다고 봐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나임 이거. 옵티머스 같은 거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기 적절하진 않다 이 정도로 말씀하겠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얘기하면 또 끝도 없을 거 아닙니까? 라인 옵티머스는 이제 완전 불법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요. 네. 이제 예. 처벌을 받았고 여튼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도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참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 이제 오늘 통과됐습니다. 네. 또 김건희 그러면 이제 수사를 해야 되고 이것은 최상목이 임명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내용은 그러면 최상목이 이제 임명을 한다 안 한다. 자,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이제는 특검이 아니고 상설 특검으로 30일짜리라도 시작하자 이렇게 이제 출발한 것도 네. 검찰의 지금 오세훈 수사 그리고 대구지검 가 있는 홍준표 건 외에도 이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상설특검으로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중요한 건 통과시켰는데 경기를 해요. 국민의힘이. 예. 국민의힘이 경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최상목에게 거부권을 날려달라고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거부권을 날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상설특검은 특검을 임명해야 돼요. 저희가 내란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날렸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다시 내란 특검을 상설 특검에 앉혔단 말이에요. 근데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임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모아서 최상목을 확실히 정리시켜 버리지 네. 않으면 이 상설 특검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아주 초기부터 주장하던 건데 더 이상 최상목을 두고 볼 필요가 없다. 경제를 살리지도 않고 헌재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오히려 최상목을 탄핵으로 정리시켜야 헌재 선거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어떤 권한으로 본인 임명하는 상설 특검은 임명을 해야 해. 강제사항이에요. 강제 규정이야. 즉시 임명해야 되는 강제 규정입니다. 그 적시를 네. 그러면 3년 뒤 아니면 석 달 뒤 이렇게 하나? 적시는 그러니까 적시는 바로 이 자리에서 그렇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상목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여러 개 취해놓은 상태이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이런 것으로 법적 조치를 여러 개 취해놨기 때문에 탄핵이 하나 살아있고 그다음에 법적 처벌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래서 오늘 야 그럼 민주당이 내 탄핵한다고 하니까 나 그 전에 사표 내버리겠다. 그렇죠. 이 말은 뭐 나 대선 출마할래라고 갑자기 이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 아니라고. 그런 사표였어요? 그럴 제가 때 보기엔 그 사표를 정도의 간땡이는 나 못 싸움 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의 가능은 보도가 못 나오기로는 됩니다. 그렇게 던져버리고 좋다 나도 민주당하고 한판 붙겠다 이재명 나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또 언론에서 재차 확인하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본인은 한 적이 없고 이제 주변에서 그 이야기 나오면서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맞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 정도 간은 안 된다. 그 정도 가는 안 되죠.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최상목이 정말로 국민들을 향해서는 중재를 지금 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설 특검도 자기가 임명 안 할 권한이 어디 있냐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도 똑같은 거죠. 예. 해야 할 것들을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그 예.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윤석열이 거부권을 막 날리고 이러긴 하지만 즉시 임명해야 되는 거 이런 걸 임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상목은 그것까지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상설특검을 저희가 통과시키지는 않았지만 지금 최상목이 무슨 관땡이로 이걸 임명하지 않지? 그거는 뒤에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입김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상목은 김건희 영향을 받고 있다. 저는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 안 하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으면 정진석이 있고요.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권성동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국면이 지나고 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아마 가장 가혹하게 법적 심판을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본인은 탄핵과 비상계엄과 별로 관계없이 그냥 따라만 갔을 텐데 지금 권한 대행 이후에 하는 행동을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를 매일같이 저지르는 것 같은데 저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윤석열은 알코올성 정신장애라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최상목은 뭐 그렇다고 술을 그렇게 중독자처럼 마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더더구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자기가 더 스스로 죄를 중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어디 가서 무슨 뭐 옷도 막 색깔 깔맞춤도 해 입고 저기 뭐 공사가 가서는 막 빨간 뭐 마후라 벌어주니까 막 좋다고 막 이러고 막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 자리에 취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더 위험한 술도 안 마시고 저러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김한나 위원장님도 앞으로 큰일 하실 텐데 저런 분들이 서울법대 나와서 재경고시해서 정말 엘리트 관료로 이렇게 했는데 막바지에 하는 거 법 무시하죠. 그리고 절차 무시하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국민을 개무시하죠. 그런데도 나와서 나는 하루 종일 밤잠 안 자고 일만 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저런 현상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